이번 시간의 주제는 비아파트비 변수 생성입니다. 서울시 범죄 발생 빈도와 도시환경 요인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주거 건물 중 아파트가 아닌 주거 유형이 어느 정도 분포하는지를 500m 격자 단위로 계산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이 전체 강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비아파트비는 단순히 주택 유형을 설명하는 변수가 아니라 범죄 발생 빈도를 설명할 수 있는 도시환경 변수 중 하나입니다. 건물 원자료를 바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단위인 500m 격자에 맞게 다시 가공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실습이 끝나면 회귀 분석에 사용할 독립 변수 하나가 완성되고 다음 주차의 공간 자기상관 분석으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전체 분석의 목표는 서울의 범죄 발생과 도시환경 간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종속 변수는 500m 격자 안의 범죄 발생 빈도이고, 독립 변수는 거주 인구 밀도, 유동 인구 밀도, CCTV 감시 면적비, 경찰 관서 근접성, 비아파트비 등 도시환경 특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종속 변수는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값, 즉 범죄 발생 빈도입니다. 독립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환경 요인입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이 변수들이 모두 같은 행정구역이나 같은 격자 단위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지금까지의 실습은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의 분석표로 맞추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출처의 데이터를 500m 격자 단위로 맞추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범죄 발생 위치, 인구 통계, 유동 인구, CCTV, 경찰 관서, 보행 네트워크, 건물 정보가 각각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모두 같은 공간 단위로 변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히 구분해야 할 부분은 데이터마다 형태와 단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범죄 발생 위치는 점 자료이고, 격자는 면 자료이며, 보행 네트워크는 선 자료이고, 건물 정보는 면 또는 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자료를 분석하려면 최종 기준 단위를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500m 격자를 기준으로 삼고 모든 자료를 이 격자에 붙여 넣는 방식으로 분석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이번 실습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 좌표계 통일, 공간 분석, 변수 산출이라는 전체 흐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히 V월드 건물 정보를 이용하여 주택과 아파트를 구분하고 이를 격자 단위로 집계하여 비아파트비를 계산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단순한 순서도가 아니라 공간 데이터 분석의 표준적인 작업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원자료를 수집하고 좌표계와 인코딩을 맞추며 필요한 경우 지오코딩이나 중심점 생성 같은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 격자별 집계, 버퍼, 접근성 분석 등을 통해 변수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이 가능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통합합니다. 실습 중 오류가 발생하면 대부분 이 과정 중 어느 단계가 빠졌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비아파트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용도별 건물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는 건물별 위치와 용도 정보를 포함하므로 주거용 건물 중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별 건물 정보는 건축물의 위치뿐 아니라 건물의 용도 속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유형을 구분하는 데 유용합니다. 다만 원자료에는 다양한 건물 용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필요한 주거용 건물만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받는 것만으로 분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질문에 맞게 필요한 관측 대상을 선별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는 컬럼 정의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필드가 건물의 용도, 구조, 명칭, 주소, 도형 정보와 연결되는지 알아야 원하는 조건으로 주택과 아파트를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컬럼 정의서는 공간 데이터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필드명이 영어 약어이거나 코드로 되어 있으면 화면만 보고는 어떤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물 용도처럼 분석 결과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필드는 반드시 정의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필드를 기준으로 주택이나 아파트를 선택하면 이후 계산되는 비아파트비 전체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건물 정보는 주로 면 형태의 폴리곤 데이터로 제공됩니다. 이 도형 정보가 실제 건물의 위치와 형태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지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도형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은 데이터가 지도 위에서 올바른 위치와 형태로 나타나는지 보는 것입니다. 건물 자료가 서울이 아닌 다른 위치에 나타나거나 축척이 이상하게 보이면 좌표계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폴리곤이 너무 복잡하거나 깨져 있으면 중심점 생성이나 공간 결합 단계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성 분석 전에 지도상 위치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속성 테이블에서는 건물의 용도 코드와 명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어떤 코드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중 어떤 코드를 아파트로 구분할 것인지입니다. 속성 정보는 이 건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모두 비슷한 건물처럼 보여도 속성 테이블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등 서로 다른 용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이 속성을 이용해 전체 주택과 아파트를 구분합니다. 지도 화면과 속성 테이블은 항상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 분석에서는 좌표계와 인코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좌표계가 맞지 않으면 지도 위치가 어긋나고, 인코딩이 맞지 않으면 한글 속성 정보가 깨져서 조건 검색이 어려워집니다. 좌표계와 인코딩은 분석 초기에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좌표계는 데이터의 위치를 결정하고, 인코딩은 한글 속성 값이 제대로 보이는지를 결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설정처럼 보이지만, 좌표계가 맞지 않으면 공간 결합이 실패하고, 인코딩이 맞지 않으면 조건 검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분석 전에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것은 오류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한글이 깨져 보이면 데이터 소스 인코딩을 확인합니다. 국내 공간 데이터는 UTF-8뿐 아니라 EUCKR 또는 CP949로 저장된 경우도 있으므로 속성 값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인코딩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글이 깨져 보이는 상태에서 분석을 진행하면 속성 값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라는 값이 깨져 보이면 표현식으로 아파트만 선택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국내 공공 데이터는 UTF-8뿐 아니라 EUCKR이나 CP949로 저장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보기 화면에서 한글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분석 정확도와 직접 연결됩니다. 분석용 격자와 건물 정보의 좌표계가 다르면 공간 결합 결과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어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목표 좌표계, 예를 들어 EPSG 5179와 같은 국내 분석 좌표계로 변환합니다.
좌표계 변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레이어 좌표계 설정과 실제 좌표계 변환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좌표계를 지정하는 것은 데이터의 위치값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QGIS의 이 데이터가 어떤 좌표계라고 알려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제 분석을 위해서는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목표 좌표계로 새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같은 좌표계로 맞춘 뒤에야 격자와 건물을 정확히 겹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건물 폴리곤을 그대로 격자에 결합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실습에서는 건물 중심점을 만들어 격자별 건물 수를 세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건물이 어느 격자에 속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주택 수와 아파트 수를 쉽게 집계할 수 있습니다. 건물면을 점으로 바꾸는 이유는 격자별 건물 개수를 세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폴리곤 상태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여러 격자에 걸쳐 있을 수 있어 면적 기준으로 처리할지, 중심 기준으로 처리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건물의 대표 위치를 중심점으로 보고 그 중심점이 어느 격자 안에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이 방식은 건물 수를 계산하는 데 직관적이고 회귀 분석용 변수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건물 중심점이 생성되면 면 형태였던 건물이 점 데이터로 바뀝니다. 이제 각 점을 500m 격자에 결합하여 격자마다 주택이 몇 개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면을 점으로 바꾸는 이유는 격자별 건물 개수를 세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폴리곤 상태에서는 하나의 건물이 여러 격자에 걸쳐 있을 수 있어 면적 기준으로 처리할지, 중심 기준으로 처리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건물의 대표 위치를 중심점으로 보고 그 중심점이 어느 격자 안에 들어가는지를 기준으로 집계합니다. 이 방식은 건물 수를 계산하는 데 직관적이고 회귀 분석용 변수로 정리하기 쉽습니다. 공간 데이터에는 도형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데이터 무결성을 확인하고 도형 수정 기능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공간 데이터에는 자기교차, 빈 도형, 깨진 폴리곤 같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는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중심점 생성이나 교차 분석 단계에서 에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결성 확인은 분석이 막혔을 때만 하는 작업이 아니라 중요한 공간 분석 전에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를 여러 출처에서 가져와 결합할 때는 이런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속성 테이블에서 주택에 해당하는 건물만 선택합니다. 표현식을 이용하면 용도 코드나 명칭 조건을 기준으로 주거용 건물을 체계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표현식으로 선택할 때는 어떤 조건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비아파트 주거 유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파트는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분석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보고서나 과제에서는 반드시 어떤 코드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비아파트비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된 주택 데이터는 별도 레이어로 저장합니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분석 목적에 맞는 중간 결과물을 따로 만드는 것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중간 결과물을 저장할 때는 파일명의 처리 단계와 변수명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주택 추출, 아파트 추출, 격자 결합 결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어떤 파일을 사용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습에서는 파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장 위치와 파일명을 관리하는 것도 분석 능력의 일부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폴더 구조 안에서 단계별로 결과물을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다음으로 주택 데이터 중 아파트에 해당하는 건물만 다시 선택합니다. B아파트 B는 전체 주택 수에서 아파트 수를 제외해 계산하므로 아파트 수를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현식으로 선택할 때는 어떤 조건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B아파트 주거 유형에 포함될 수 있지만 아파트는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분석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므로 보고서나 과제에서는 반드시 어떤 코드를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B아파트 B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된 아파트 데이터도 별도의 레이어로 저장합니다. 이제 분석에 필요한 기본 데이터는 전체 주택 중심점 레이어와 아파트 중심점 레이어 두 가지입니다. 중간 결과물을 저장할 때는 파일명의 처리 단계와 변수명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주택 추출, 아파트 추출, 격자 결합 결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어떤 파일을 사용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습에서는 파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장 위치와 파일명을 관리하는 것도 분석 능력의 일부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폴더 구조 안에서 단계별로 결과물을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제 500m 분석 격자 레이어를 불러옵니다. 모든 변수는 최종적으로 이 격자 단위에 붙어야 하므로 격자가 분석의 기준 테이블이 됩니다. 분석 영역 격자는 이후 모든 변수가 붙는 기준판 역할을 합니다. 엑셀로 비유하면 각 행이 하나의 500m 격자이고 각 열의 범죄 발생 빈도, 인구 밀도, CCTV 감시 면적 B 같은 값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격자 레이어는 단순한 배경 지도가 아니라 최종 분석 테이블의 기본 틀입니다. 격자가 잘못되면 모든 변수 집계가 함께 흔들리므로 분석 범위와 좌표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에 따라 속성 결합 기능을 사용하여 각 격자 안에 포함된 아파트 중심점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이 값은 격자별 아파트 수를 의미합니다. 위치에 따라 속성 결합을 할 때는 어떤 점이 어떤 격자 안에 포함되는가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때 입력 레이어와 결합 대상 레이어를 반대로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필드의 카운트 값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에서 임의의 격자를 클릭해 실제 점 개수와 속성 값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 과정이 있어야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결합이 끝나면 속성 테이블과 지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정 격자 안에 아파트가 몇 개 포함되었는지 확인하면서 공간 결합이 의도대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위치에 따라 속성 결합을 할 때는 어떤 점이 어떤 격자 안에 포함되는가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때 입력 레이어와 결합 대상 레이어를 반대로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필드의 카운트 값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에서 임의의 격자를 클릭해 실제 점 개수와 속성 값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 과정이 있어야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전체 주택 중심점도 분석 격자에 결합합니다. 이 값은 격자별 전체 주택 수를 의미하며 이후 B아파트 B 계산의 분모로 사용됩니다.
위치에 따라 속성 결합을 할 때는 어떤 점이 어떤 격자 안에 포함되는가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때 입력 레이어와 결합 대상 레이어를 반대로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필드의 카운트 값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에서 임의의 격자를 클릭해 실제 점 개수와 속성 값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 과정이 있어야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 결합 결과도 속성 테이블과 지도에서 확인합니다. 아파트 수와 전체 주택 수가 모두 만들어져야 비아파트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속성 결합을 할 때는 어떤 점이 어떤 격자 안에 포함되는가를 기준으로 개수를 세게 됩니다. 이때 입력 레이어와 결합 대상 레이어를 반대로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필드의 카운트 값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에서 임의의 격자를 클릭해 실제 점 개수와 속성 값이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 과정이 있어야 계산 결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격자에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결측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석에서는 결측치가 계산 오류를 만들 수 있으므로 해당 공간적 의미를 고려하여 0으로 바꾸거나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결측치는 항상 오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격자에 주택이 하나도 없다면 주택 수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0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분모가 0인 상태에서 비율을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산식 작성 시 예외 처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측치를 기계적으로 0으로 바꾸기보다 그 결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비아파트비는 전체 주택 수에서 아파트 수를 뺀 값을 전체 주택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값이 0에 가까우면 아파트 비중이 높고 값이 1에 가까우면 비아파트 주거 유형의 비중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아파트비는 비아파트 수 슬래시 전체 주택 수의 의미를 갖습니다. 계산식으로는 전체 주택 수에서 아파트 수를 뺀 뒤 전체 주택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값이 0이면 해당 격자의 주택이 대부분 아파트라는 뜻이고, 값이 1에 가까우면 아파트가 아닌 주거 유형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전체 주택 수가 매우 적은 격자는 비율이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된 비아파트비는 분석용 결과물로 저장합니다. 이 단계까지 완료하면 범죄 발생 빈도를 설명하기 위한 주요 독립 변수 중 하나가 완성됩니다. 중간 결과물을 저장할 때는 파일명의 처리 단계와 변수명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주택 추출, 아파트 추출, 격자 결합 결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어떤 파일을 사용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습에서는 파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장 위치와 파일명을 관리하는 것도 분석 능력의 일부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폴더 구조 안에서 단계별로 결과물을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오늘 만든 비아파트비는 건물 원자료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중심점 추출, 주택 아파트 분리, 격자별 개수 집계, 비율 계산을 거쳐 만들어진 변수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해야 분석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단순한 순서도가 아니라 공간 데이터 분석의 표준적인 작업 흐름을 보여줍니다. 먼저 원자료를 수집하고 좌표계와 인코딩을 맞추며 필요한 경우 지오 코딩이나 중심점 생성 같은 전처리를 수행합니다. 그 다음 격자별 집계, 버퍼, 접근성 분석 등을 통해 변수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회귀 분석이 가능한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통합합니다.
실습 중 오류가 발생하면 대부분 이 과정 중 어느 단계가 빠졌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만든 범죄 발생 빈도, 거주 인구 밀도, 유동 인구 밀도, CCTV 감시 면적비, 경찰관서 근접성, 비아파트비를 하나의 분석용 데이터로 통합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한 행이 하나의 격자, 각 열이 하나의 변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회귀 분석용 데이터 통합은 이번 강의 전체 실습의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변수들이 각각 다른 파일에 흩어져 있으면 분석할 수 없고, 하나의 격자 레이어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간 결합과 필드 결합을 반복해 최종 분석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최종 파일은 이후 머렌즈 I, 상관관계 분석, 올즈, 공간 회귀 분석에서 계속 사용되므로 가장 중요한 산출물입니다. 통합 데이터셋은 이후 공간 자기상관 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에서 계속 사용됩니다. 따라서 파일명, 좌표계, 필드명, 저장 위치를 명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중간 결과물을 저장할 때는 파일명의 처리 단계와 변수명을 분명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 주택 추출, 아파트 추출, 격자 결합 결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어떤 파일을 사용했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실습에서는 파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장 위치와 파일명을 관리하는 것도 분석 능력의 일부입니다. 가능하면 같은 폴더 구조 안에서 단계별로 결과물을 정리해 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아파트비 변수를 만들고 회귀 분석용 통합 데이터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통합 데이터를 이용하여 범죄 발생 빈도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즉 공간 자기상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간 자기상관 분석입니다. 가까운 지역이 정말 서로 닮아 있는지, 그리고 범죄 발생이 지도 위에서 무작위인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머렌즈 I와 리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공간 자기상관은 지도 위의 이웃 관계를 고려한 유사성 검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통계에서는 행과 행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간 자료에서는 가까운 격자끼리 비슷한 특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낮은 값의 문제를 넘어서 그 값들이 지도 위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개념을 이해한 뒤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간 자기상관 분석은 지도 위의 값들이 위치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입니다. 공간 자기상관은 지도 위의 이웃 관계를 고려한 유사성 검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통계에서는 행과 행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간 자료에서는 가까운 격자끼리 비슷한 특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낮은 값의 문제를 넘어서 그 값들이 지도 위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회귀 분석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왜 공간 패턴 진단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공간 자기상관은 지도 위의 이웃 관계를 고려한 유사성 검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 통계에서는 행과 행이 서로 독립이라고 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간 자료에서는 가까운 격자끼리 비슷한 특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의 핵심은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낮은 값의 문제를 넘어서 그 값들이 지도 위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00m 격자 단위로 범죄 발생 위치와 도시 환경 변수를 통합했습니다.
공간 자기상관 분석은 회귀 분석 전에 범죄 발생 분포가 공간적으로 독립적인지 확인하는 사전 진단 단계입니다. 회귀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면 독립 변수의 p-value나 r 같은 결과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간 자료에서는 회귀 분석 전에 종속 변수 자체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발생 빈도가 이미 특정 지역에 강하게 모여 있다면 이후 회귀 분석에서도 그 공간 패턴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모형을 만들기 전 기초 건강검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공간 분석의 출발점은 가까운 것은 먼 것보다 더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까운 지역은 비슷한 인구, 상권, 교통, 토지 이용 특성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범죄 발생도 이러한 주변 지역과 연결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토블러의 법칙은 공간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직관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격자의 상업지역과 유동인구가 많다면 바로 옆 격자도 비슷한 환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죄 발생 역시 행정 경계나 격자 경계에서 갑자기 끊어지기보다 주변 지역과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분석에서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머렌즈 i는 가까운 지역의 값이 실제 데이터에서 서로 관련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양의 공간 자기상관은 비슷한 값끼리 모이는 상태이고 음의 공간 자기상관은 높은 값과 낮은 값이 번갈아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양의 공간 자기상관은 높은 값은 높은 값끼리, 낮은 값은 낮은 값끼리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음의 공간 자기상관은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있거나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있는 체커보드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범죄 데이터에서는 대체로 양의 공간 자기상관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귀 분석은 다른 조건이 같을 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관측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회귀 분석의 표준 오차와 유의 확률 해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관측치 독립성은 통계적 추론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500m 격자는 데이터 표에서는 서로 다른 행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도에서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만약 인접 격자들이 비슷한 오차를 공유한다면 표준 오차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수 있고 p-value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간 자기상관은 회귀 분석 전뿐 아니라 회귀 분석 후 잔차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 자료의 격자는 표처럼 독립된 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치상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연결성을 무시하면 변수의 효과와 위치 효과가 섞이고 잔차의 공간 패턴이 남을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관측치 독립성은 통계적 추론의 중요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500m 격자는 데이터 표에서는 서로 다른 행으로 보이지만 실제 지도에서는 서로 붙어 있습니다. 만약 인접 격자들이 비슷한 오차를 공유한다면 표준 오차가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수 있고 p-value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간 자기상관은 회귀 분석 전뿐 아니라 회귀 분석 후 잔차에서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 자기상관은 단순히 범죄가 많은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많은 곳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지, 즉 값의 크기와 공간적 배열이 함께 나타나는지를 묻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10건 발생한 격자가 여러 개 있다고 해도 그 격자들이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으면 공간적 군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값의 격자들이 서로 이웃해 모여 있다면 공간 자기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간 자기상관은 값의 크기와 위치의 배열을 동시에 보는 분석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머렌즈 I와 단순 평균 비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간 가중 행렬 W는 어떤 격자와 어떤 격자를 이웃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분석 가정입니다. 머렌즈 I, 리서, 공간 회귀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W 설정이 달라지면 분석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간 가중 행렬 W는 분석자가 누가 누구의 이웃인가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격자 A와 격자 B가 이웃이면 1번지, 이웃이 아니면 0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정보가 머렌즈 I나 공간 회귀모형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점은 W가 객관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웃을 정의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인접성 기반 가중치는 경계가 붙어 있는 지역을 이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록은 변을 공유하는 경우, 퀸은 변 또는 꼭지점을 공유하는 경우를 이웃으로 보며, 격자 자료에서는 퀸 방식이 직관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록과 퀸은 체스 말의 움직임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록은 변을 공유해야 이웃으로 봄으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고, 퀸은 꼭지점만 닿아도 이웃으로 봄으로 더 넓은 기준입니다. 격자 자료에서는 대각선으로 맞닿은 격자도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퀸 방식을 자주 사용합니다. 다만 두 방식은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분석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거리 기반 가중치는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지역을 이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점 자료나 이동권, 영향권처럼 실제 거리 범위가 중요한 분석에서 유용합니다. 거리 기반 가중치는 행정구역이나 격자가 꼭 붙어 있지 않아도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이웃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역, 범죄 발생 지점, 경찰관서처럼 점 자료를 분석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리 기준을 300m로 할지, 500m로 할지에 따라 이웃 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거리 기준은 분석 대상의 성격과 정책적 의미를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글로벌 머렌즈 I는 분석 대상 전체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값이 양수이고 p-value가 유의하면 비슷한 값들이 공간적으로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합니다. 글로벌 머렌즈 I는 전체 연구지역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유의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군집인지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체에서 범죄 발생 빈도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다는 결론은 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강남권인지, 도심권인지, 특정 생활권인지는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음 단계로 리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머렌즈 I 결과는 숫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I 값의 방향, Z-스코어, p-value, 그리고 지도상의 실제 분포를 함께 확인해야 공간 패턴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머렌즈 I가 양수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위험합니다. p-value가 유의한지, Z-스코어가 충분히 큰지, 그리고 실제 지도에서 군집처럼 보이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지도상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도상 패턴이 보여도 통계적으로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와 지도를 함께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렌 산점도는 내 지역의 범죄 발생 수준과 주변 지역의 평균 범죄 발생 수준이 함께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X축은 해당 격자의 값, Y축은 이웃 격자들의 평균적인 값을 의미합니다. 모렌 산점도는 X축의 내 격자의 값을, Y축의 주변 이웃의 평균값을 놓고 관계를 봅니다. 오른쪽 위는 내 값도 높고 주변도 높은 하이 유형이고, 왼쪽 아래는 내 값도 낮고 주변도 낮은 로로 유형입니다. 오른쪽 아래나 왼쪽 위는 주변과 다른 공간 이상치로 볼 수 있습니다. 산점도는 리서 지도를 이해하기 위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머렌즈 I가 전체 연구지역의 평균적인 군집성을 보여준다면, 리서는 어느 격자가 핫스팟인지, 어느 격자가 콜드스팟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전체 경향과 국지적 위치를 구분해야 합니다. 글로벌 머렌즈 I는 전체 연구지역을 하나의 값으로 요약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유의하더라도 어느 지역이 군집인지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전체에서 범죄 발생 빈도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다는 결론은 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강남권인지, 도심권인지, 특정 생활권인지는 별도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때 다음 단계로 리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리서 결과는 범죄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왜 모였는지는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원인 해석은 다음 단계의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리서는 지역별로 공간 자기 상관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디를 우선 볼 것인지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이 지역은 높은 범죄 발생 빈도가 주변과 함께 모인 곳이므로 핫스팟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로는 낮은 값이 군집한 지역이고, 하이로나 로하이는 주변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간 이상치입니다. 다만 리서는 원인을 설명하는 분석이 아니므로 결과를 원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귀 모형을 만든 뒤에도 잔차의 공간 자기 상관이 남아 있다면, 모형이 공간적으로 구조화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공간 자기 상관 분석은 회귀 분석 전과 후 모두 중요합니다. 양의 공간 자기 상관은 높은 값은 높은 값끼리, 낮은 값은 낮은 값끼리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음의 공간 자기 상관은 높은 값 주변에 낮은 값이 있거나 낮은 값 주변에 높은 값이 있는 체커보드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범죄 데이터에서는 대체로 양의 공간 자기 상관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범죄가 특정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통합 분석 데이터를 불러오고, 범죄 발생 빈도 필드를 확인한 뒤, 퀸 방식의 공간 가중 행렬을 생성합니다. 이후 글로벌 머렌즈 I, 모렌 산점도, 리서 클러스터 매프를 만들고 해석문을 작성합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는 머렌즈 I 값만 적는 것이 아니라 p-value와 공간 패턴 해석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 발생 빈도가 양의 공간 자기 상관을 보이면 범죄 발생이 특정 지역에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QGIS에서 공간 자기상관 분석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파이썬 패키지를 설치합니다. 실습 환경에 따라 리브피슬, 에스더, MGW와 같은 패키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QGIS 플러그인 관리 메뉴에서 스페이셜 아날리시스 툴박스를 설치합니다. 이 플러그인은 머렌즈 I와 로컬 머렌즈 I 분석을 실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앞 시간에 만든 통합 분석 파일을 QGIS에 불러옵니다. 분석 파일에는 500m 격자 도형과 범죄 발생 빈도, 그리고 주요 독립 변수들이 함께 들어 있어야 합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공간 가중 행렬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속성 테이블을 열어 아이디 필드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아이디 필드를 생성합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역 머렌즈 I 분석에서는 분석할 변수와 공간 가중치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범죄 발생 빈도 변수를 선택하고 격자 자료에 적합한 퀸 방식 가중치를 사용합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QGIS에서 머렌즈 아이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과 뷰어뿐 아니라 로그 메시지 패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로컬 머렌즈 아이 분석도 마찬가지로 분석할 변수와 웨이트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 분석은 각 격자가 어떤 군집 유형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석 결과에서는 하이하이, 로로, 하이로, 로하이와 같은 군집 유형을 확인합니다. 특히 하이하이는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격자가 높은 이웃과 함께 모인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서는 지역별로 공간 자기상관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디를 우선 볼 것인지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이하이 지역은 높은 범죄 발생 빈도가 주변과 함께 모인 곳이므로 핫스팟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로는 낮은 값이 군집한 지역이고, 하이로나 로하이는 주변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간 이상치입니다. 다만 리서는 원인을 설명하는 분석이 아니므로 결과를 원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분석은 지오더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오더는 공간 통계 분석을 직관적으로 실행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오더를 실행한 뒤 분석용 공간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때 도형 정보와 속성 정보가 함께 포함된 파일을 사용해야 머렌즈 아이와 리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오더에서도 먼저 공간 가중 행렬을 만들어야 합니다.
퀸 방식, 록 방식, 거리 기반 방식 중 분석 목적과 자료 형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 머렌즈 아이 메뉴에서 분석할 변수를 선택합니다. 결과 값을 통해 전체 연구지역에서 범죄 발생 빈도가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결과 화면에서는 머렌즈 I 값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합니다. 값이 양수이고 유의하면 비슷한 범죄 발생 수준의 격자들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실습 단계에서는 화면의 버튼을 따라가는 것보다 입력값을 왜 그렇게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 변수는 범죄 발생 빈도처럼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싶은 필드이고, 웨이트 방식은 이웃을 정의하는 기준입니다. 결과가 QGIS 화면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로그 메시지나 출력 레이어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는 같은 분석을 더 직관적인 산점도와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QGIS와 지오더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로컬 머렌즈 I 또는 리서 메뉴를 선택하고 분석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체 경향이 아니라 국지적인 군집 위치를 확인합니다. 리서는 지역별로 공간 자기상관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디를 우선 볼 것인지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이 지역은 높은 범죄 발생 빈도가 주변과 함께 모인 곳이므로 핫스팟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로는 낮은 값이 군집한 지역이고, 하이로나 로하이는 주변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간 이상치입니다. 다만 리서는 원인을 설명하는 분석이 아니므로 결과를 원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리서 클러스터 매프에서는 핫스팟, 콜드스팟, 공간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지도와 표를 함께 보며 해석해야 합니다. 리서는 지역별로 공간 자기상관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디를 우선 볼 것인지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하이 지역은 높은 범죄 발생 빈도가 주변과 함께 모인 곳이므로 핫스팟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로는 낮은 값이 군집한 지역이고, 하이로나 로하이는 주변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공간 이상치입니다. 다만 리서는 원인을 설명하는 분석이 아니므로 결과를 원인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간 자기상관 분석은 범죄가 모여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상관계수, 올즈, 잔차 머렌즈 I, LM 테스트, SLM 또는 SEM 검토로 이어지는 회귀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시간의 결론은 공간 자기상관 분석이 최종 분석이 아니라 다음 분석을 위한 판단 근거라는 점입니다. 머렌즈 I와 리서로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상관관계 분석으로 변수 관계를 살핀 뒤 회귀 분석에서 잔차와 공간 효과를 다시 점검합니다. 유의한 변수 하나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신뢰할 만한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회귀 분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머렌즈 아이와 리서가 회귀 분석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공간 가중 행렬은 이웃을 정의하는 분석 과정이고, 글로벌 머렌즈 아이는 전체 군집성을, 리서는 국지적 군집 위치를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의 결론은 공간 자기상관 분석이 최종 분석이 아니라 다음 분석을 위한 판단 근거라는 점입니다. 머렌즈 아이와 리서로 공간 패턴을 확인하고 상관관계 분석으로 변수 관계를 살핀 뒤 회귀 분석에서 잔차와 공간 효과를 다시 점검합니다. 유의한 변수 하나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신뢰할 만한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회귀 분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회귀 분석에서는 유의한 변수를 찾는 것보다 그 유의성이 믿을 수 있는 조건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수 유의성, 설명력, 다중공선성, 잔차 분포, 잔차 공간 자기상관, 이상치를 함께 진단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의 질문은 범죄 발생 빈도와 도시환경 변수의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어떤 변수가 범죄 발생 빈도와 함께 움직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공간 패턴을 확인한 뒤 변수 사이의 관계를 처음으로 수치화해 보는 단계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회귀 분석 전에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미리 보는 탐색 도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범죄 발생 빈도와 각 도시 환경 변수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독립 변수들끼리 너무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머렌즈 아이와 리서를 통해 범죄 발생의 공간적 군집성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회귀 분석과 공간 회귀 분석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공간 패턴을 확인한 뒤 변수 사이의 관계를 처음으로 수치화해 보는 단계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회귀 분석 전에 변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미리 보는 탐색 도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범죄 발생 빈도와 각 도시 환경 변수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독립 변수들끼리 너무 비슷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게 됩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격자가 어떤 도시 환경 특성을 가지는지, 유동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범죄 발생 빈도도 높은지, CCTV 감시 면적비나 경찰 관서 근접성이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연고 질문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유동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범죄 발생 빈도도 높게 나타난다면, 사람의 활동량과 범죄 기회 사이의 관계를 다음 회귀 분석에서 더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관이 거의 없다면 단순 선형 관계는 약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관관계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다음 분석을 위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인다는 뜻이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 인구 밀도가 증가할수록 범죄 발생 빈도도 증가하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반대로 CCTV 감시 면적 비가 높을수록 범죄 발생 빈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증명하지 않으므로 해석할 때는 관련이 있다와 원인이다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관계수는 -1에서 더하기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됩니다. 양수이면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경향, 음수이면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상관계수는 방향과 강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더하기 0. 45는 한 변수가 증가할 때 다른 변수도 증가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는 뜻이고, -0. 20은 반대 방향의 관계가 약하게 있다는 뜻입니다. 0에 가까운 값은 두 변수 사이의 뚜렷한 선형관계가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사회과학 데이터에서는 0, 3이나 0, 4 정도도 의미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분야와 데이터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회귀 분석 전의 데이터 상태를 이해하는 사전 점검 단계입니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 관계, 독립 변수 간 중복 가능성, 예상과 다른 관계나 이상한 값을 확인합니다. 회귀 분석 전에 상관관계를 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변수가 무엇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립 변수끼리 지나치게 상관이 높아 서로 비슷한 정보를 반복해서 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회귀계수가 불안정해지고 어떤 변수가 실제로 중요한지 해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관관계 분석 방법에는 피어선, 스피어먼, 캔델이 있습니다. 피어선은 선형관계를 보는 데 적합하고, 스피어먼은 순위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봄으로 이상치가 있거나 값이 치우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어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직선적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스피어먼은 실제 값이 아니라 순위를 비교하므로 값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극단값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캔델은 순위상의 일관성을 더 보수적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범죄 데이터처럼 분포가 치우치기 쉬운 자료에서는 피어선만 보지 말고 스피어먼 결과도 함께 검토하면 더 안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을 하려면 분석용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격자 ID,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결측치 여부, 변수 단위, 분석 대상 격자 수, 지도 지하머리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석용 데이터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각 행이 하나의 500m 격자를 의미해야 하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같은 행 안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결측치가 있거나, 변수 단위가 서로 맞지 않거나, 지하머리가 사라진 경우에는 분석과 지도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 전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 필드명과 값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GIS에서 상관관계 시각화를 위해 15원 파이산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실습 환경에 따라 패키지 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분석 전에 환경을 먼저 확인합니다. 분석용 데이터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각 행이 하나의 500m 격자를 의미해야 하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같은 행 안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결측치가 있거나, 변수 단위가 서로 맞지 않거나, 지하머리가 사라진 경우에는 분석과 지도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 전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 필드명과 값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앞 시간에 만든 500m 격자 단위 통합 분석 파일을 QGIS에 불러옵니다. 이 파일은 각 행위 하나의 격자이고 각 열이 범죄 발생 빈도와 도시 환경 변수를 의미해야 합니다. 분석용 데이터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각 행위 하나의 500m 격자를 의미해야 하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같은 행 안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결측치가 있거나 변수 단위가 서로 맞지 않거나 지하머리가 사라진 경우에는 분석과 지도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 전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 필드명과 값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분석 방법을 선택하고 상관관계를 확인할 변수들을 지정합니다.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뿐 아니라 독립 변수들 사이의 관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GIS에서 상관관계 분석을 실행할 때는 어떤 변수를 선택할지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속 변수인 범죄 발생 빈도와 각 독립 변수의 상관을 먼저 보고 그 다음 독립 변수끼리의 상관을 확인합니다. 시각화 패키지를 활용하면 상관행렬이나 히트맵 형태로 관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분석 결과가 숫자로만 나오더라도 어떤 변수쌍이 높은지 직접 해석 문장으로 바꾸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예시 결과에서 유동 인구 밀도와 거주 인구 밀도는 범죄 발생 빈도와 중간 정도의 양의 관계를 보입니다. 반면 경찰관서 근접성은 상관계수가 거의 0에 가까워 단순 선형관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 인구 밀도와 거주 인구 밀도처럼 독립 변수끼리 상관이 높으면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결과에서 유동 인구 밀도와 거주 인구 밀도가 범죄 발생 빈도와 양의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격자에서 범죄 발생 빈도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출과 기회가 많은 공간에서 범죄 건수도 많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립 변수 간 상관이 0, 8 이상으로 높으면 다중공선성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귀 분석에서 BIF나 계수 안정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오더에서도 분석 파일을 불러와 변수 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오더는 산점도와 공간 분석 기능을 함께 제공하므로 변수 관계를 시각적으로 점검하기에 유용합니다. 분석용 데이터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서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각 행위 하나의 500m 격자를 의미해야 하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가 같은 행 안에 모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결측치가 있거나 변수 단위가 서로 맞지 않거나 지하머리가 사라진 경우에는 분석과 지도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 전에 속성 테이블을 열어 필드명과 값의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산점도는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인지, 이상치가 있는지, 특정 격자가 관계를 강하게 좌우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시에서 알가형 175라면 유동 인구 밀도 하나만으로 범죄 발생 빈도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정한 선형 관계는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산점도는 상관계수를 눈으로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점들이 오른쪽 위 방향으로 퍼져 있으면 양의 관계, 오른쪽 아래 방향이면 음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들이 한두 개의 극단값 때문에 기울어져 보일 수도 있으므로
이상치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값은 하나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변동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보여주지만 회귀 분석에서는 여러 변수를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 값을 최종 설명력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상관관계는 사전 탐색이고 회귀 분석은 여러 변수를 동시에 고려한 설명과 진단 단계입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 독립변수 간 높은 상관, 산점도의 이상치와 비선형 관계를 확인한 뒤 회귀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질문은 범죄 발생과 도시 환경의 관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입니다. 일반 회귀 분석에서 시작하여 공간 회귀 분석과 지더 밸류아어 결과 해석까지 연결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만든 분석용 데이터셋을 실제 통계 모형으로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회귀 분석은 여러 변수를 동시에 놓고 범죄 발생 빈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관관계 분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특정 변수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회귀 분석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 뒤 QGIS와 지오더 실습으로 넘어갑니다. 핵심은 여러 독립 변수를 함께 고려했을 때 범죄 발생 빈도와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동안 만든 분석용 데이터셋을 실제 통계 모형으로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회귀 분석은 여러 변수를 동시에 놓고 범죄 발생 빈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관관계 분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변수의 영향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특정 변수가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회귀 분석은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특정 독립 변수가 증가하면 종속 변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거주 인구 밀도, 유동 인구 밀도, CCTV 감시 면적비, 경찰 관서 근접성, 비아파트비가 범죄 발생 빈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합니다. 여기서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표현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동 인구 밀도의 효과를 볼 때 거주 인구 밀도나 CCTV 감시 면적비 같은 다른 변수의 차이를 함께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 상관관계에서는 높게 보였던 변수가 회귀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여러 조건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정책 해석에 더 가까운 분석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는 탐색 단계입니다.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 하나와 여러 독립 변수를 함께 고려하여 각 변수의 관계가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설명과 진단 단계입니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만 놓고 함께 움직이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반면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독립 변수를 동시에 투입합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 결과의 개수는 단순한 두 변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뒤에 평균적 관계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상관계수와 회귀계수가 왜 다르게 나오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표에서는 계수, p-value, R, 잔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수는 방향과 크기를, p-value는 통계적 유의성을, R는 설명력을, 잔차는 모형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p-value가 작다고 해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는 뜻은 아니므로 데이터 의미와 지도 분포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회귀 결과표를 볼 때는 p-value만 보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계수의 부호가 연구가설과 맞는지, 계수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지, 설명력이 어느 정도인지,
잔차에 문제가 남아있지 않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공간 자료에서는 유의한 변수처럼 보여도 잔차에 공간자기 상관이 남아있으면 표준 오차와 유의성 해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표는 변수 유의성 표가 아니라 모형 진단표로 읽어야 합니다. QGIS에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스페이셜 애널라이저 플러그인을 설치합니다. 플러그인이 설치되어야 올즈와 공간 회귀 관련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메뉴를 클릭하는 순서만 따라가지 말고 입력값의 의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설명하고 싶은 범죄 발생 빈도이고 독립 변수는 이를 설명할 도시 환경 변수입니다. 격자 id는 공간 가중 행렬과 결과 연결에 필요하며 W 행렬 방식은 공간 진단을 위한 이웃 기준입니다. 분석을 실행한 뒤에는 결과창에 숫자를 복사하는 것보다 어떤 항목이 모형 설명력이고 어떤 항목이 진단 결과인지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통합 분석 파일을 QGIS에 불러옵니다. 회귀 분석을 위해서는 종속 변수인 범죄 발생 빈도와 주요 독립 변수들이 모두 하나의 격자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습에서는 메뉴를 클릭하는 순서만 따라가지 말고 입력값의 의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설명하고 싶은 범죄 발생 빈도이고 독립 변수는 이를 설명할 도시 환경 변수입니다. 격자 id는 공간 가중 행렬과 결과 연결에 필요하며 W 행렬 방식은 공간 진단을 위한 이웃 기준입니다. 분석을 실행한 뒤에는 결과창에 숫자를 복사하는 것보다 어떤 항목이 모형 설명력이고 어떤 항목이 진단 결과인지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즈 회귀 모델에서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선택하고 분석을 실행합니다. 올즈 자체에는 공간 가중 행렬이 필요하지 않지만 공간 진단과 LM 테스트를 위해 웨이트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는 메뉴를 클릭하는 순서만 따라가지 말고 입력값의 의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설명하고 싶은 범죄 발생 빈도이고 독립 변수는 이를 설명할 도시 환경 변수입니다. 격자 id는 공간 가중 행렬과 결과 연결에 필요하며 W 행렬 방식은 공간 진단을 위한 이웃 기준입니다. 분석을 실행한 뒤에는 결과창에 숫자를 복사하는 것보다 어떤 항목이 모형 설명력이고 어떤 항목이 진단 결과인지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에서는 모형 해석,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중공선성 진단, 잔차 진단, 이분산성 진단을 확인합니다. 회귀 분석은 유의한 변수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모형이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올즈는 공간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모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올즈를 실행하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공간 모형과 비교합니다. 유의한 변수가 무엇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중공선성, 이분산성, 잔차 공간자기 상관 같은 진단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올즈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SLM, SIM, GWR 같은 공간 모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지오더에서도 올즈 회귀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 파일을 불러오고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지정한 뒤 회귀 모형을 추정합니다. 실습에서는 메뉴를 클릭하는 순서만 따라가지 말고 입력값의 의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설명하고 싶은 범죄 발생 빈도이고 독립 변수는 이를 설명할 도시 환경 변수입니다. 격자 id는 공간 가중 행렬과 결과 연결에 필요하며
W 행렬 방식은 공간 진단을 위한 이웃 기준입니다. 분석을 실행한 뒤에는 결과창에 숫자를 복사하는 것보다 어떤 항목이 모형 설명력이고 어떤 항목이 진단 결과인지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즈 결과를 해석할 때는 개수의 방향, p-value, 설명력, 잔차 진단을 함께 봅니다. 특히 다중공선성, 이분산성, 잔차의 공간 의존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공간 회귀 분석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즈는 공간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모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올즈를 실행하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공간 모형과 비교합니다. 유의한 변수가 무엇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중공선성, 이분산성, 잔차 공간자기상관 같은 진단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올즈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SLM, SIM, GWR 같은 공간 모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올즈 분석 결과에서 공간 효과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면 공간 회귀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질문은 잔차의 공간 패턴이 남아 있는가, 주변 지역에 영향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독립 변수의 영향이 지역별로 동일한가입니다. 공간 회귀 분석은 올즈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하는 분석이 아닙니다. 공간 자료의 특성 때문에 올즈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접근입니다. 주변 지역의 범죄 발생 자체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모형에 빠진 공간적 요인이 오차에 남아 있는지, 또는 변수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선택하는 모형이 달라집니다. 잔차는 실제 범죄 발생 빈도에서 회귀 모형이 예측한 값을 뺀 차이입니다. 잔차가 작으면 모형이 해당 격자를 비교적 잘 설명한 것이고, 잔차가 크거나 특정 지역에 모이면 공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차는 모형이 틀린 부분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실제 범죄 발생 빈도보다 예측값이 낮으면 양의 잔차가 크고, 실제보다 높게 예측하면 음의 잔차가 나타납니다. 잔차가 무작위로 흩어져 있으면 모형이 대체로 공간 패턴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잔차가 특정 지역에 모이면 아직 설명되지 않은 공간 구조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잔차 지도는 회귀 모형의 빈틈을 찾는 도구입니다. 잔차 진단은 크게 정교성, 이분산성, 공간 의존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빈도는 일부 격자에 집중될 수 있어 잔차 정교성 가정이 약해질 수 있고, 지역별 변동성이 달라 이분산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교성은 잔차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분산성은 오차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지를 보는 것입니다. 범죄 발생 빈도는 0이 많은 격자와 값이 큰 격자가 함께 존재할 수 있어 이런 가정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 의존성은 잔차가 지도 위에서 군집되는지를 보는 진단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확인해야 회귀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귀 분석은 각 격자를 독립적인 관측치로 보는 반면, 공간 회귀 분석은 가까운 격자 간 관계를 고려합니다. 공간 회귀 분석은 일반 회귀 분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료에 맞게 보완하는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공간 회귀 분석은 올즈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무조건 대체하는 분석이 아닙니다. 공간 자료의 특성 때문에 올즈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접근입니다. 주변 지역의 범죄 발생 자체가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모형에 빠진 공간적 요인이 오차에 남아 있는지, 또는 변수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선택하는 모형이 달라집니다. 공간 효과를 어디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모형이 달라집니다. 올즈는 공간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모형이고, SLM은 주변 지역의 종속 변수 영향을 고려하며, SEM은 잔차에 남은 공간 패턴을 고려합니다. GWA은 변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모형 선택은 공간 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SLM은 주변 지역의 종속 변수, 즉 주변의 범죄 발생 수준이 내 지역과 관련된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SEM은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요인이 오차에 남아있고 그 오차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GWA은 하나의 평균 계수로는 부족하고, 지역마다 변수 효과가 다를 수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SLM은 주변 지역의 종속 변수 값이 내 지역의 종속 변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 발생이 주변 지역과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을 때 검토할 수 있는 모형입니다. SLM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 지역의 종속 변수 영향을 모형에 직접 넣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격자의 범죄 발생 빈도가 인접 격자의 범죄 발생 수준과 함께 움직인다면 공간 시차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간 시차항이 유의하면 범죄 발생이 공간적으로 확산되거나 인접 지역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조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해석에서는 단순히 전염처럼 표현하기보다 공간적 연계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EM은 회귀 모형에 넣지 못한 중요한 요인이 오차에 남아있고, 그 오차가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즉, 설명하지 못한 요인이 지도 위에서 주변 지역과 비슷하게 퍼져 있을 때 검토합니다. SEM은 우리가 모형에 넣지 못한 요인이 공간적으로 묶여 있다고 볼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이용의 세부 차이, 골목 구조, 지역 상권 특성처럼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이 주변 지역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올즈 잔차가 공간적으로 군집되고, SEM은 그 공간적 오차 구조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SEM은 누락 변수의 공간적 패턴을 보완하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GWA은 변수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 모형입니다. 올즈가 서울 전체의 평균적 관계를 보여준다면, GWA은 유동인구 밀도와 범죄 발생 빈도의 관계가 어디에서 강하고 어디에서 약한지를 보여줍니다. GWA은 전체 지역에 하나의 회귀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위치별로 다른 회귀계수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 밀도가 범죄 발생 빈도와 관련되는 정도가 도심 상업지역과 외곽 주거지역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GWA 결과는 계수지도, 지역별 설명력, 잔차 지도를 함께 보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계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 공간적 경향을 읽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QGIS에서 SLM 분석을 실행할 때는 격자 ID, W 행렬 생성 방식,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지정합니다. 공간 가중 행렬은 주변 지역의 영향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한 핵심 설정입니다. SLM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 지역의 종속 변수 영향을 모형에 직접 넣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격자의 범죄 발생 빈도가 인접 격자의 범죄 발생 수준과 함께 움직인다면 공간 시차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간 시차항이 유의하면 범죄 발생이 공간적으로 확산되거나 인접 지역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조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해석에서는 단순히 전염처럼 표현하기보다 공간적 연계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LM 결과에서는 모형 해석, 상관관계, 다중공선성, 잔차 진단, 이분산성 진단을 확인합니다. 올즈와 비교하여 공간 효과를 반영했을 때 설명력과 진단 결과가 개선되는지 살펴봅니다. SLM에서 중요한 것은 주변 지역의 종속 변수 영향을 모형에 직접 넣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 격자의 범죄 발생 빈도가 인접 격자의 범죄 발생 수준과 함께 움직인다면 공간 시차 효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간 시차항이 유의하면 범죄 발생이 공간적으로 확산되거나 인접 지역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구조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해석에서는 단순히 전염처럼 표현하기보다 공간적 연계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SEM 분석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격자 ID, W 행렬 방식을 지정해 실행합니다. SEM은 잔차에 남은 공간 패턴을 모형 안에서 처리하려는 접근입니다. SEM은 우리가 모형에 넣지 못한 요인이 공간적으로 묶여 있다고 볼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 이용의 세부 차이, 골목 구조, 지역 상권 특성처럼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이 주변 지역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올즈 잔차가 공간적으로 군집되고 SEM은 그 공간적 오차 구조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SEM은 누락 변수의 공간적 패턴을 보완하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GWR 분석을 실행하면 지역별 회귀계수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변수가 어느 지역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WR은 전체 지역에 하나의 회귀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위치별로 다른 회귀계수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 밀도가 범죄 발생 빈도와 관련되는 정도가 도심 상업지역과 외곽 주거지역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GWR 결과는 계수지도, 지역별 설명력, 잔차 지도를 함께 보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계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 공간적 경향을 읽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GWR 결과에서는 지역별 절편과 변수별 지역 회귀계수를 확인합니다. 같은 변수라도 격자마다 회귀계수의 방향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지도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올즈는 공간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 모형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올즈를 실행하고 이 결과를 기준으로 다른 공간 모형과 비교합니다. 유의한 변수가 무엇인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중공선성, 이분산성, 잔차 공간자기상관 같은 진단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올즈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그 문제의 성격에 따라 SLM, SEM, GWR 같은 공간 모형을 검토하게 됩니다. G오더에서도 SLM, SEM, GWR 분석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분석 방법을 선택한 뒤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웨이트 설정을 확인하고 모형을 추정합니다. 실습에서는 메뉴를 클릭하는 순서만 따라가지 말고 입력값의 의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설명하고 싶은 범죄 발생 빈도이고 독립 변수는 이를 설명할 도시 환경 변수입니다. 격자 id는 공간 가중 행렬과 결과 연결에 필요하며 W 행렬 방식은 공간 진단을 위한 이웃 기준입니다. 분석을 실행한 뒤에는 결과창에 숫자를 복사하는 것보다 어떤 항목이 모형 설명력이고 어떤 항목이 진단 결과인지 구분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형 비교에서는 R나 수도 R는 높을수록 좋고 AIC와 빅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로그 라이클리호드는 높을수록 좋으며 유의한 변수와 공간 효과 진단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올즈는 기준 모형, SLM과 SEM은 공간 효과를 반영한 비교 모형, GWA은 지역별 효과를 시각화하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형 비교에서는 하나의 지표만으로 가장 좋은 모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R나 수도 R는 높을수록 설명력이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공간 모형 간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 직접 비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AIC와 빅는 낮을수록 모형 적합성과 복잡도의 균형이 좋다는 뜻이고 로그 라이클리호드는 높을수록 적합도가 좋습니다. 여기에 공간 진단 결과, 해석 가능성, 연구 목적을 함께 고려해야 최종 모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올즈는 서울 전체의 평균적 관계를 보여주므로 해석이 간단합니다. 반면 GWA은 지역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 정책 검토에 유용하지만 결과 해석이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두 결과를 함께 비교해야 공간 자료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GWA은 전체 지역에 하나의 회귀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위치별로 다른 회귀계수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인구 밀도가 범죄 발생 빈도와 관련되는 정도가 도심 상업지역과 외곽 주거지역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GWA 결과는 계수지도, 지역별 설명력, 잔차 지도를 함께 보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지역별 계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과도하게 해석하기보다 공간적 경향을 읽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관관계 분석에서 회귀 분석, 그리고 공간 회귀 분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올즈로 전체 평균적 관계를 확인하고 잔차와 공간 진단을 통해 공간 효과가 남아있는지 판단하며 필요하면 SLM, SEM, GWA를 검토합니다. 최종 해석에서는 숫자, 유의성, 공간 패턴, 지도상의 분포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